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미국 증시 공포 속 트럼프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 증시는 공포에 조정받고 있지만 다양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12월부터는 개선된 시장 속에서 증시를 보낼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이런 개선된 증시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트럼프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현재 떨어지고 있는 증시는 단기 조정이고 큰 폭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은지 자세한 이야기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리얼미국 주식은요, 항상 매주 여러분들께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고 있는데요. 실시간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텔레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링크를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께 다양한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가장 중요한 뉴스들만 싹 다 모아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내용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지금 현재 증시가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정말 공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AI 거품론, 그리고 플러스 유동성 위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유동성 문제는 저는 12월부터 개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AI 거품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최대한 이 AI 거품론은 종식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종식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겁먹은 증시를 먼저 보시죠. 시장이 정말 겁을 먹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요. 일단 미국 빅스 지수라고 해서 변동성 지표입니다. 변동성 지표가 20 이상부터는 공포 구간에 들어간 거거든요. 거의 뭐 30 가까이 되면서 엄청난 공포 구간에 이제 머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증시가 좀 안정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20포인트 이상이면 아직까지는 겁에 질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피어앤그레이드 지표인데요. 극심한 두려움일 경우 숫자가 낮아지고요. 다시 평온해지고 괜찮아질 경우 숫자가 올라간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거의 뭐 5에서 6 정도를 찍었다가 10일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죠. 역시나 계속해서 극심한 두려움에 겪고 있다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왜 자꾸 나오냐면요. 가장 기본적으로 미국의 주식시장이 객관적인 지표로 봤을 때 비싼 건 맞기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시장도 미국 주식시장도 기업들이 내는 실적들에 대비 좀 비쌉니다. 뭐 당연히 뭐 비쌀 수밖에 없는 게 AI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이 주어지면서 비쌀 수밖에 없긴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AI의 프리미엄이 무너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전조현상이 보이면 다들 비싸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차익 실현 혹은 매도를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한 발 빼고 도망칠 준비를 항상 해놓는 거예요. 이 음악이 언제 끝날지 계속 눈치를 보면서 우리가 언제 이 연회장을 탈출할지 다 같이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전자현상이 나오면 일부 비중이라도 매도를 하면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포의 구간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증시가 아직 고점인 거에 비해서 높습니다. 뭐 많이 안 떨어졌어요. 뭐 지금 나스닥 종합지수야 거의 뭐 8% 가까이 떨어지긴 했지만 미국 S&P 500 지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거의 뭐 5, 6%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거든요. 엄청나게 큰 폭락이 나온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포가 큰 건 모두가 현재 증시가 그렇게 싼 상황은 아니다. 좀 비싼 구간에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게다가 유동성 위기도 있고 AI 거품론 이야기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한 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가량 하락했는데요. 사실 이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만의 악재도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대표적인 유동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로 과거부터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 봐왔던 지표거든요. 실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하락하게 되면서 위험 자산 중에서도 약간 최전선에 있는 주식보다도 더 위험하다라고 좀 본격 평가를 받는 지금 현재 자산이라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동성의 하락에 굉장히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유동성 빠지고 AI 거품론이 있으니까 계속 겁먹는 거죠. 전 근데 이런 증시가 너무 과도한 하락을 만들어내지 않을 거고 적절한 조정 이후에 12월 정도가 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결국 증시
증시를 이끌기 위해서는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플러스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비트코인 많이 하락하는 거 보면 유동성이 저는 가장 큰 위기라고 봅니다. 유동성 문제 어떻게 해결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죠. 일단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저는 12월 유동성이 정상화 작업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일단 첫 번째 증시에 계속해서 연준 이사들이 나와서 연속적으로 안 좋은 말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의 유동성이 자꾸 사라질 것 같은 분위기를 하니까 계속 시장이 과도하게 이제 하락하고 있잖아요. 겁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2인자가 나와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심어주면서 증시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준도 이렇게 자산 가격이 막 요동치면서 공포에 빠지는 걸 바라지는 않죠. 연준은 이 공포에 빠지기보다는 항상 어느 정도 안정된 시장 상황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진정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연준도 심각성을 좀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만약에 12월 달에 금리 인하가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게 결국 2026년도 사실 뭐 내년이죠. 내년 5월쯤 되면 파월의 임기가 마감이 됩니다. 사실 이제 완벽하게 임기가 마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완벽하게 임기가 마감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수장이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면 연방준비위원회 파월의 임기가 지금 이제 5월이면 끝납니다. 연준이 이사 임기는 2028년까지가 지속되긴 하지만 수장을 좀 교체할 예정이거든요. 그 후보를 연말 지금 3명에서 4명 정도로 좁혔고 연말에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제 곧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연말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쯤에는 이미 뭐 거의 교체된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연방준비위원회가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주식시장, 자산시장을 좀 경계하고 있다 보니까 발언을 통해서 금리 인하 지지를 하는 분위기를 만들자 71%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올라가기도 했고 만약 이게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파월의 임기는 끝나기 때문에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현재 최근에 금리 인하 분위기를 중장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건 물가가 떨어지면 안 돼요. 고용시장이 좀 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데 이 물가를 지키기 위해서 트럼프가 열심히 나서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최근 들어서 관세 인하에 나섰죠. 품목별 관세 인하요. 모든 관세 인하 한 건 아니고요. 14일 백악관은 커피나 소고기, 바나나, 토마토, 아보카도, 견과류 등 200여 개 품목 수입에 대한 상호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는데 브라질의 경우 10%의 보편 상호 관세 외에도 40% 추가 관세는 여전히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마저 면제해버렸습니다. 이번 명령에는 11월 13일 이후 미국에 수입된 브라질 수입 농산물에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미니 중간선거에서 패배한 요인으로 물가 상승이 대표적으로 꼽히기도 해서 중간선거를 좀 의식하는 모양새를 보여줬고요. 중간선거는 2026년도 11월 달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예요. 지금 현재는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거의 레임덕이라고 하죠. 대통령이 이 자리에 있긴 하지만 사실상 자신의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열심히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선거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요인과 그리고 내년에 금리 인하 작업을 위해서라도 역시나 물가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되는 거죠. 저희 서민들의 이제 물가를 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내가 사용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물가가 오르는데 짜증 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의식해서 관세 인하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 인하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11월 30일 양적 긴축을 중단하고 질적 긴축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양적 긴축이 이제 곧 진짜 종료가 됩니다. 최근에 다양한 신호를 통해서 유동성이 부족하다는 신호들이 다양한 곳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뭐 지급중기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곳에서 나왔는데 이런 신호 때문에 최근에 특히나 유동성이 부족하다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증시가 더 많이 불안해진 겁니다. 근데 이걸 확인하더니 지금 이제 미국 재무부가 이런 것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양적 긴축 그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 중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을 흡수하는 걸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과거에 2020년도에 그 사건 이후로 돈이 많이 풀린 걸 물가를 자극하자
물가를 안정시키고자 계속 양적 기축은 이어왔었거든요. 좀 속도 조절을 했지만 금리 인하는 진행이 됐어도 양적 긴축은 아직 중단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양적 긴축까지 11월 30일까지만 진행하고 12월 1일부터는 진행 안 합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위기가 단기간에 좀 사라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TJ 잔고도 당연히 뭐 정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뭐 셧다운이 끝났으니까 완전 큰 영향이 아니긴 하지만 TJ 잔고도 9,500원까지 올라갔다가 9천억까지 내려갔죠. 9천억 달러. 뭐 대략적으로 하나 돈으로 치면 700조 가량이 좀 풀린 것으로 좀 보입니다. 70억 정도가 다시 풀렸습니다. 아마 70억 정도가 더 많이 풀릴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에서 지금 현재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동성 문제는 역시나 중요한 건 12월 달로 들어가면 많이 개선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개선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기가 제일 위태로운 시기지 시간이 지금 지남에 따라서 많이 해소될 만한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마이클 버리가 11월 25일 날짜로 AI 뭐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더 꺼낸다고 하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너무 치명적이지만 않으면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 문제가 많이 잠재가 되면 뭐 마이클 버리가 뭘 떠들든 비교적 좀 괜찮은 증시가 기록될 겁니다. 유동성이라는 건 지금 유동성이 안 좋다는 소리는 유동성이 안 좋을 때 무조건 증시가 빠진 건 아닙니다. 마치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항상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유동성이 적어지면 면역력이 안 좋아져서 별것도 아닌 일에 감기에 걸리고 아프고 하루만 나을 일도 일주일, 2주일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면역력이 다시 12월 달이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많이 괜찮아질 거라는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립니다.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AI 거품론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상세한 내용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고 자산이 좀 늘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출 채권이 좀 늘었습니다. 매출 채권이라는 것은 팔았는데 돈을 아직 못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이제 특히나 이제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 자체는 많이 개선이 된 거 확인했습니다. 매출 영업이익은 괜찮았으나 재고 자산이 일부 쌓이기도 했고, 근데 재고 자산은 사실 뭐 여러 상황에 의해서 잠시 쌓일 수도 있는 그 부분이니까 뭐 그렇다 치는데 매출 채권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거든요. 매출 채권 어차피 이제 엔비디아의 주요 매출처가 거의 뭐 5대 빅테크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들 중에 뭐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러니까 돈을 바로바로 지급을 못 해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자체는 괜찮았으나 AI 시장 자체 거품론을 완벽하게 종식시킬 만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엔비디아의 매출을 끌어올리면서 더욱더 긍정적인 매출을 더욱더 만들려고 트럼프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행동은 뭐냐라고 하면 최근 한국에 24만 장, 25만 장, 26만 장, 뭐 정확히 뭐 수치가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요 사이 있습니다. 24만 장 판매를 허가하는 내용이 이제 에이펙 행사에서도 있었고요. 협의들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원래 중동에 이렇게 GPU 수출을 안 해줬거든요. 왜 이게 여길 통해서 중국으로 갈 수 있다. 이런 명분들 때문에 수출을 안 해줬었습니다. 근데 UAE하고 아랍에미리트에 결국 수출이 나갔습니다. 최근 빈살만도 지금 최근 11월 17일, 18일 날짜로 이제 미국 방문했었는데요. 이때 결국 허가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무기 수출뿐만 아니라 심지어 GPU 수출까지도 허가가 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CEO 그리고 XAI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직접 참석해가지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중동에 데이터 센터 짓고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밝히기도 했었죠. 근데 확실히 지금 현재 트럼프가 급해진다는 게 좀 느껴집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최근에 좀 오버한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 수출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H200 칩이 정확히 뭐냐라고 하면 여태까지 GPU 버전이 있지 않습니까? 최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바로 이제 블랙일 버전이고요. 내년에는 루빈으로 넘어가겠죠. 루빈. 뭐 26년도 뭐 지금 이제 6월쯤 이후부터는 아마 지금 현재 루빈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블랙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H200까지는 좀 허가시켜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전에 뭐 다른 것들도 판매 안 해줬으면서 저가형 모델도 판매를 안 해주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우린 허가를 해줄 수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진짜 이게 뭐 지금 이게 될지 안 될지에서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급해짐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중동에도 이제 이미 GPU 수출이 나갔는데 이거 못 해줄 게 뭡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여러분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제 트럼프도 다양한 생각을 하면서 물가도 관세도 낮추고 자기가 여태까지 해왔던 행동을 사실상 반대로 부정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GPU 수출 안 해주겠다고 한 거 GPU 수출을 해주면서 서서히 증시를 최대한 부양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게 미국의 이제 거의 시민의 70% 정도, 약 70% 정도가 주식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뭐 꽤 많은 과반 가까이가 꽤 많은 비중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등락에 따라서 워낙에 주식 경제 시장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거니와 사람들의 민심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든 현재 AI 거품론이 끝나지 않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노력들 덕분에 저는 이번 당장에 급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무난하게 개선이 돼서 유동성 위기가 12월 달부터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저는 다시 한번 상방의 그림, 바닥을 다지고 상방의 그림을 그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확히 무조건 11월보다는 12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많이 개선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은 이미 조금씩 선반영되니까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진짜 걱정한 문제는 뭐냐라고 설명드리면 매번 설명드렸지만 진짜 중국이 추격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미 중국은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지금 현재 반도체도 그렇고 열심히 만들면서 2027년, 8년 뭐 가까워지면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2, 3년 정도 안쪽으로 자체적인 AI 반도체를 많이 쏟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확실히 미국보다는 쌀 것 같거든요. 전기세가 싸니까. 말도 안 되게 싸게 공급할 가능성이 높아서 정부 보조금을 입고 생산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워낙에 저렴하게 나올 것 같아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진짜 걱정해야 될 건 중국이다. 미국이 AGI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뛰어난 AI 인공지능이죠.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더 많은 컴퓨팅 파워를 이렇게 많이 과하게 질 이유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국이 저렴한 버전으로 현재 수준의 AI를 많이 구현하기 시작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으니까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당장 근데 이게 당장의 상용화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 정도를 걱정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이외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악재, 예상할 수 없는 악재, 뭐 그런 악재들이죠. 사실 그런 악재는 우리가 예상한 것조차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급은 따로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다음 주 12월에서 11월, 12월 주요 지표 발표가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인 지표 발표 진행될 예정인데요. 뭐 중요한 지표들은 크게는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는 것은 지금 고용지표인데 이제 고용지표 발표가 다 금리 결정이 FOMC 이후로 진행된다라고 나오거든요. 10월 지표도 그렇고 11월 지표도 그렇고 다 늦게 나온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지표는 안 나온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농업 고용지수 발표 요거 좀 참고해볼만 하겠고요. 그리고 볼만한 건 뭐 그나마 볼만한 건 뭐 대단히 없습니다. 뭐 요 정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 요 정도. 9월 달 건데 이거 9월 달 거라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큰 의미 있는 지표 발표는 없으니까 특별하게 나오는 게 있으면 따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리고 뭐 실적 발표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났죠. 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주요 실적 발표가 끝나버려 가지고 주요한 거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델 뭐 정도인데 뭐 그 이외에도 뭐 특별하게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은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역시나 실시간 바로바로 수정되는 내용들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접속하셔서 리얼 미국 주식 속보에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시장이 불안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고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투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도 당연히 100%로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가장 확률 높은 부분들을 찾아 나가시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최대한 많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의 다양한 의견과 그에 따른 근거들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그 의견이 틀릴지라도 항상 뭐라도 하나 더
통해서 지표나 상황이라든가 어떤 것들을 자료나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 다양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항상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응원의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잘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이야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조금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틀린 부분도 지적해 주시면 감사히 받고 다음 영상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리얼 미국 주식 항상 응원해 주시고 잘 지켜봐 주세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